오늘의 이 첫 번째 주제는 자, 그럼 고계약점제에서는 유리하냐? 선생님 그럼 고계약점제에서는 계속 이런 분위기의 상황인 건지 아니면 뭐 반전을 해서 진짜 고계약점제는 종합전형이 핵심 전형이고 어쨌든 특목자소가 유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이런 질문은 되게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들 하셔야 되고 이거를 고계약점제가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 2학년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는 첫 고3 애들이 결과가 날 텐데 고계약점제에서는 특목자사고 어떻게 보세요? 유리하냐 불리하냐? 물론 답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 선생님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두 가지식으로. 근데 저는 이번에도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 저희가 이제 뒤로 얘기를 미루기는 했지만 그 줄어든 정시의 부분이 어느 전형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쨌든 5등급제로 내신이 완화가 됐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선생님 말씀대로 보여지는 성적 자체가 예뻐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예전에 뭐 4.2등급이 지금은 뭐 2.3등급, 2.4등급으로 되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뽑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이나 진입장벽이 그래도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과목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화려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 포함해서 외고들이나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전부터도 일반고들에 비해서는 과목에 있어서 화려함들을 좀 갖고 갔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유리점들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건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막 2013년, 2014년 그때 2000년대 중반 때처럼 교과 전형 없었을 때처럼 막 그 정도로 유리점을 갖고 가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하고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네네. 왜냐하면 유튜브의 특성상 어린이들은 그냥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를. 아니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일반고를 가게 됐을 때도 교과 전형이라는 일반고 주전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 안에서도 종합이 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어서 고등학교 선택 하나에 따라서 막 대입의 유불리가 완전히 결정된다는 좀 배수의진적인 어떤 사고는 너무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모르겠다가 저의 정답이에요. 모르겠어요. 고교학점제를 했어요. 저 지금 사실 대입도 불투명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대학 입장에서도 고교학점제에서 선발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학생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교과목도 많을 거고 우리는 이거를 해본 게임이 아니라 다 처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 교육 정책이 얼마나 매해매해 영향을 주는지도 봤어요. 안정성이 되게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고2, 고1 애들한테 저는 고교학점제에서 특목자사고를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설득하는 이론이 이거예요. 고교학점제가 됐고 얘네들이 특목고든 자사고를 가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몰라. 공부 애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는 모르죠. 근데 그걸 왜 네가 직접 가서 증명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야, 저 길로 가면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꽃길인지 호랑이가 있는지 몰라. 엄마 그럼 내가 먼저 가볼게. 그걸 왜 네가 먼저 가냐 이거예요 그걸.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고교학점제 첫 번째 세대인데 어쨌든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애가 만약에 저 길이 있는데 꽃밭 아니면 호랑이 길이야. 근데 이 길은 저 길보다는 로우 리스크. 그렇죠. 그건데 익숙한 길이면서 뭐 잘 모르는 길이야. 당연히 부모면 그 어떤 부모도 야 인생 뭐 있어. 저로 가.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 선택을 하시려고 하죠. 자식 문제는. 저는 일반고를 갔을 때 고교학점제의 정책은 일반고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완벽하게 일반고에 맞춰져 있는 정책이 고교학점제 정책이에요. 근데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물론 제대로 못했고 욕을 먹고 진짜 이것도 특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하면서 일반고 애들을 대입에 불리하게 만들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가능성은 0이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 10년을 보면 어떠한 대입 정책도 특목 자사고한테 유리한 정책을 발표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면 유리한 게 아니라 일단은 확실한 거는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일반고를 가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특목 자사고를 가면
진짜 유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폭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직접 가서 증명하시려고 하냐, 이게 제 논리예요. 맞아요. 근데 아마 어머님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일반고가 고교학점제라는 큰 교육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자사특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입시 정책이 좀 오더라도 학교들이 막 대학을 잘 보내려고 막 적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입시 상황에서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너무 느리지 않을까. 특목 자사고가 대입을 더 잘해주고 학교에서 애들을 더 잘 보낸다. 학교는 애들을 대학을 보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학교가 대학을 잘 보내요. 그러면 우리 애가 그 학교에 가서 누워있어도 대학을 잘 가야 그건 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는 이 공교육이란 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가 애들 뭐 세특을 더 잘 써주고, 저는 그것도 맨날 지만 세특을 잘 써준대요. 얘 잘 써준 세특은 뭔데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써준 세특이고 어떻게 하면 못 써준 세특이에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맨날. 그러면 어머니들이 나열식으로 쓰면 잘못된 세특이고 나열식으로 안 쓰면 좋은 세특이래요. 아, 그러냐고. 근데 500자인데 활동을 많이 하면 그걸 다 써보려면 나열식밖에 안 돼요. 그 많은 활동을 하고. 근데 나열식으로 안 적으려면 한두 개, 두 개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어머님 특목 자사고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고 해봤자. 나열식으로는 안 적는다. 그럼 그 모순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입을 공교육이 학교가 더 잘 보내고 못 보내고 이런 대응은 저는 매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외대부고나 몇몇 학교들은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대입 적응을 빨리 해요. 근데 저는 외대부고는 이 고교학점제에서 가불기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네. 일반고에서도 대입을 기가 막히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의지예요, 이거를.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학생들이 성적을 잘 맞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특목 자사고가 이 학교는 정말 대입을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입 결과가 항상 꾸준하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뭐 완벽하게 서울대 매년 10명씩 보내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 나온다. 맞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인정할 것 같아. 근데 그렇죠. 보면 뭐 어떤 애는 또 잘 가고 어떤 애는 또 망하고 그러면 그 학교 총회에 가시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아, 이번 기수 애들이 어떻고 애들 뭐, 탓을 하는군요. 기수 애들이 어때요? 그러면 이게 벌써 모순이지 않냐고. 처음에는 뽑을 때 우리가 잘해주고 애들 잘 보내라고 했는데 못 가면 기수 애들이 문제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아까 정보 선생님께서 정시 비율이 줄어들면 뭐 교과로 다 가진 않고 또 학종도 다 가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늘어날 거니까 학종 자체가. 그러면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확한 지점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대보고나 하나고를 가면 다 수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쵸. 거기도 외대보고도 상당수 학생들이 정시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학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외대보고의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만약에 고교학점제에서 빛을 발해서 잘 가려면 수시로 쓸 정도의 넷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대보고 갔는데 거기 워낙 애들이 경쟁이 심한데 거기서 누가 넷의 상위권 한다고 보장을 합니까? 근데 갔는데 좀 안 돼서 중하위권이 됐어. 그럼 정시로 해야 되는데 정시 비율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대입이 정책이란 게 이게 뭐 아다리 맞듯이 이렇게 하면 된 게 아니에요. 테트리스가 아닌데.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국가 정책의 키워드가 AI.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AI에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국가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I, 그 다음에 AI를 바탕으로 인재 양성 방향이 융합형 인재예요. 그렇죠. 키워드가 융합형 인재.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글로벌 인재 양성이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또 외고도 같이 뜨고 막 다 그런 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들도 당연히 이런 정부 기조 정책의 그렇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유정부.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갑자기 AI 카이스트도 뭐 AI 뭔 놈의 뭐 학부 만들고 갑자기 없던 AI 학과가 갑자기 생겼어요. 막 그리고 전형명이랑 학과 이름에도 갑자기 예전에는 글로벌이 들어갔다가 요즘에는 다 그렇네요. 융합 이렇게 들어가요. 맞아요. 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융합형 인재 양성이 목표면 당연히 선발도 융합형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고교학점제에서 외고 학생들이 일단 국제고 학생들이 융합형 인재랑 키워드랑 맞냐, 또 외고 국제고를 자꾸 쪽팔려서 미안한데 어쨌든 문과형 학교로 구분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외고 국제고 아이들 엄청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누구보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인간 저거 외고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
융합형 인재 키워드, AI 인재 키워드랑 외고랑 맞냐 이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외고나 국제고 안에서도 뭔가 이 고교학점제를 시작 삼아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을 좀 늘리려고 한다던가 좀 화려하게 깔려고 한다던가 노력들이 있으시긴 한 것 같은데 있었는데 안 된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보면 분명 입학할 때는 고교학점제 맞춰서 우리 외고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죠.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여서 외국어 실수를 당연히 적정 수준 깔아줘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융복 합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랑 맞아요 또. 그리고 요즘에 막 우리 공학 기술이 막 보면 막 이살 다 때려잡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역시 공학자들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육 과정을 영어랑 전공어에 해야 됩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외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인재 선발 양성 방향, 그 다음에 대학들이 지금 학제 개편, 모집단위 개편에 과연 이게 유리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외고 일본어과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일본어과를 지원하는 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 그건 되게 좋은 겁니다. 거기서 저는 유리함이 좀 발생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어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일본어과가 왜 없어져요? 저희 나라에 친일파도 많고 왜 없어져요? 전문 계열이 많이 취소되고 없어지면 있죠. 어떡하냐? 아니면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일어과 뭐 중고과 해가지고 통합으로 업문 계열 선발하는 게 지금 이미 맞아요. 네 맨날 서울대 연고대만 이렇게 계속 보시니까 그렇지 이미 다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네가 고3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안 벌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선생님? 일본어과 인원을 더 늘리면 어떡할 건데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고 왜 그걸 네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냐 굳이. 그래서 저도 매번 이제 외고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조차도 수학을 못해서 가는 거라면 이건 절대 안 되고 어쨌든 이걸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해결을 못 하는데 우리 애가 그래서 외고를 가겠다는 건데 뭘 해결하라고 하시냐고. 그렇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이게 참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라도 사실 외고 안에 만약에 외고를 들어간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수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꼭 어느 정도는 해줘야 선택지가 늘어나는 게 또 맞으니까 어려운 문제기는 하죠. 그러니까 장애인가 재장애인인가? 경기외고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맞아요. 자사고로 전환하시겠다고. 문과와 이과를 같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좀 자율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한 그래서 자사고의 전환을 그래서 꾀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했다가 전 처음에 외고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럼 뭐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 했더니 자사고로 전지 그때 그 경기외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이에요. 고교학점제에서 인재 선발 방향과 외고가 맞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대입에 대한 결과도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일반고로 가기 싫고 좀 특별하고 싶으니까 자사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결론이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 특목 자사고를 원래 이제 없앴어야 되는데 고교학점제를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외고 국제고한테 교육과정을 서로 오픈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맞아요. 야 외고 니들 그렇게 가면 야 좀 그러니까 야, 안 국제고 애들 그 교육과정 좀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그것도 거의 안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그냥 유리하냐 불리하냐 두 개 중에 하나만 꼽아주세요. 그냥. 아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불리하다라고 저는 얘기하실 불리하다라고 거예요.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래서 종합전이 늘어나고 교육과정이 기가 막힌 자 교육과정이 기가 막힌 일반고도 많습니다. 없던데 우리 지역이 없는 거지 많아 이 전국에. 자꾸 대입을 자기 동네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입은 전국 단위 경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특목 자사고를 가야 되는 특정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딱 봐도 정시파야 성향 자체가. 그런데 이 지역에 학업 경쟁력이 너무 애매하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사고 선택을 하는 게 뭐 이런 식의 약간 특정 조건이 탈출의 느낌으로 약간 발동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입 자체가 저는 그냥 고교학점제 자체가 친일반고 모든 일반고에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를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교육부가 잠시 헷갈리다가 지금 잠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하면 안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정권 선생님은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정권 선생님 말이 맞아요. 사실은 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사실 이거를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어떻게 하실 거라 해서 제가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자사고를 가도 본인이 잘해야 돼요. 일반고를 가도 본인이 잘하면 의대에서 과거 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죠. 저는 이게 들어가서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진짜 어머님들이 유니콘처럼 생각하는 하나고의 전교 1등, 외대부고의 전교 1등을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잘할 필요는 사실 없지만 만약에 자사특목을 생각을 하신다면 잘하는 친구들의 어떤 공통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서 아이의 어떤 개인 역량을 통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잘하는 게 사실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거라면 의미가 있지만 개인 역량을 키우기보다 학교 자체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시고 이 학교를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학교가 좀 해결을 해주겠지 라는 어떤 약간 안일한 사고를 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하실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또 드리기는 하죠. 그렇죠. 나라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것 아 같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네, 해결해 뭐 이런 데 주겠지. 보내면은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음. 뭐가 좋겠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자사고 가서 예를 들어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데 가서 잘하는 애들은 사실 일반고 가서도 충분히 잘했었을 애들이기는 해서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라기보다는 좀 드라이하게 이런 학교들을 바라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그쵸.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 가서 잘할 애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할 애들이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꾸시고 아씨 뭐 지금 들어보니까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특목 다서 가면 망하냐? 그것도 아니야. 가서 잘하면 뚜껑을 열어봐야죠. 충분히 또 활용도가 있다고 보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누워있는데 무조건 야 이제는 고기학점제니까 무조건 특목 다서고가 좋아. 그렇죠. 이렇게 그건 주장하시는 아니죠.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그렇죠. 정교하게 고교학점제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1등급이 이제 10%나 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머님들 1등급이 10%고 뭐 2등급은 더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급이 10%가 됐잖아요. 그 전에 4%에서. 그러면 100명이면 4등까지 1등급인 걸 10등급이 1등급 받는 거잖아요. 그럼 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1등부터 10등까지 1등급을 주면 가장 열받는 애는 누굴까요? 제일 열받는 건 전교 1등이죠. 1등이죠. 1, 2, 3등이 제일 열받을 거 아닙니까? 10%나 줘가지고 저 멍청한 애들도 1등급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특목 자사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당연히 의대든 어디든 생각하실 거면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10%나 줘도 좋아요 하는 거는 무슨 심보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머님들이랑 컨설팅을 해보면은 어느 학교를 가도 상관이 없고 자사특목을 꼭 추천드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좀 웃긴 얘기지만 더 가고 싶어하고 약간 이런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를 더 신뢰하시고 막 왜냐면 다른 학원들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들을 하세요. 뭐 중학생 애들 생기부를 보고 막 하나고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외대부고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그래서 막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맨날 말씀드리는 게 중등 생기부 아무 의미 없다. 이거 입시 치를 때 이런 얘기도 막 드리고 하거든요. 어머님들이 더 신뢰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안 가셔도 된다고 하면 이제 더 신뢰를 하시고. 아니 내가 설명할 때 나한테 물어보고 나도 비슷한 얘기하면 나한테 화내시더니 왜 근데 대다수의 학원들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모객하시는 약간 그런 측면들이 또 분명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원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이 외고 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원들이 자연계 가라고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학원을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특목 자사고가 가서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저는 준비 과정에 좀 더 의의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맞아요.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면서 애가 공부량이 늘어날 것 같다. 저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무조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모티베이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친구보다 약간 더 목적성 있게 중학교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도 뭐 자사특목 떨어져도 일반고 갔을 때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던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어서 또 요 시기에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실 만한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관심이 좀 있다면 그래서 너무 막 이 학교 꼭 가야 돼라는 배수의진보다는 경험으로서의 의미는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이렇게 또 고임 전문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뭐 다양한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저희가 얘기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네, 걸러 들으시겠죠. 대부분 가라고 하니까 저희는 다음 주제는 특목 자사고 가면 안 되는 학생들 이런 걸 한번 좀 달아볼 거라서 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오겠습니다.